제가 영화 프로덕션에 처음 입사한 건 대학 졸업 직후였습니다. 연출부 막내로 일하게 되었고, 제 역할이라곤 감독이 부르면 뛰어가고 스태프가 필요하면 물건을 들고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도 바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일자리였지만 저는 그저 영화라는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일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던 작품은 개봉 후 10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계에서 길이 남을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모르는 어둠과 긴장, 그리고 제가 겪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상한 사건이 시작된 건 촬영이 한창 진행되던 초봄이었습니다. 영화는 현대 스릴러물이었지만 주요 장면들은 폐쇄된 장소에서 촬영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세트는 실제 폐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감독은 현실감을 위해 최대한 실제 공간을 이용하려 했고, 프로덕션은 최소한의 구조만 손보았습니다. 덕분에 촬영 현장은 늘 어둡고 습했고 곳곳에서 철제 냄새가 났습니다. 현장에 들어서면 온몸에 먼지가 달라붙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기이한 낌새를 느낀 것은 공장 내부 창고동에서 야간 촬영을 준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배우들이 쓰러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조명을 테스트하던 순간 조명팀의 리더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창고 가장 깊은 뒤편, 사용하지 않는 창고 문이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그 문틈 아래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정했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몇 년 전에 녹슨 탓에 내부가 완전히 막혀 있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명팀 리더는 아무 말 없이 조명을 다시 잡았고 저도 바쁘게 촬영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그림자가 자꾸 떠났다가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장에 도착하자 오프닝 스태프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에 통제구역인 그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문 안쪽 바닥에 물체가 길게 끌린 듯한 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쪽은 막혀 있어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당시 그것을 농담처럼 들었지만 분위기만큼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사건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스탠바이 중 배우 대기실에서 목포처럼 낮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기실은 기존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기 때문에 방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기계음과 달랐습니다. 마치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고 그 뒤로는 벽면이 작은 손으로 긁히는 듯한 잡음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치는 가짜 스태프가 있는 줄 알았고 보안팀이 한동안 건물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안팀 중 한 명이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기실 창고 벽 너머에서 공기가 흐르는 느낌이 났다고. 그러나 그 공간은 막혀있는 구조였고 배관이나 환풍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은 첫날 제가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던 창고문에서 이어지는 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출부 막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촬영은 매일 진행되었고 감독은 일정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짜증을 냈습니다. 스태프들은 새벽마다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간신히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몸을 제대로 뉘었던 날은
한 달 사이에 2번 정도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촬영지는 점점 더 이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 내부의 조명은 간혹 이유 없이 깜빡였고 세트에 놓아둔 소품의 위치가 다음날 오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품팀은 처음엔 서로의 실수라고 오해했지만 하룻밤 사이 소품이 폭넓게 이동해 있는 경우가 발생하자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특히 문제는 누군가가 촬영용 가짜 열은을 손가락으로 긁어 퍼뜨린 자국이 발견된 날입니다. 소품팀은 스스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외부인이나 배우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손자국은 너무 작았습니다. 성인 손 크기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의 손이 번들거리는 표면을 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독은 그런 일들이 이어지자 조용히 주의를 내렸습니다. 촬영 중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지 말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 본인의 얼굴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감독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사건의 중심은 항상 그 창고동이었습니다. 유독 그 공간에서 촬영한 장면만이 잦은 NG를 냈고 조명과 음향 장비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배우가 동선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우는 마치 발목을 누군가 붙잡은 듯 휘청이며 쓰러진 것입니다. 배우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받아 한동안 촬영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에게 조용히 자신이 느낀 기묘한 감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것 같았고 촬영 중 내내 그 숨소리가 목 뒤를 스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것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을 아끼라고 조심히 요청했지만 제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감각을 매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 중 허리를 숙이고 장비를 들고 있으면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바로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가끔은 제 옆을 스치는 차가운 기운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밤샘 촬영이 예정된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였고 감독도 매우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조명팀과 음향팀이 동시에 의심스러운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공장 내부 전기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장비가 동시에 꺼졌다 켜졌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온 뒤 세트 가장 뒤쪽에 있던 창고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들어간 적 없는 그 장소가 불쑥 열려있던 것입니다. 정적 속에서 촬영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은 녹이 쓴 금속이 벽과 밀착되어 있어서 사람이 힘을 주어도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에서 어둠이 더 깊게 고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외부의 빛을 흡수하는 검은 틈처럼 보였습니다.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와 한 명의 조명 스태프에게 안쪽을 확인해 보라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저는 스태프를 따라 그 문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쪽에서 거친 금속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태프가 장갑 낀 손으로 문을 조금 더 당기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공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설계도에도 없고 안전점검 때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쪽에는 오래된 철제 선반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오래전에 버려진 공구와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남은 자국이었습니다. 진흙처럼 보이는 검은 얼룩이 발자국 형태로 이어졌고 그 발자국들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공간에서 나와 이곳을 지나갔다는 의미였습니다. 발자국 크기는 이상하게도 성인의 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짧았고 일정했습니다. 마치 다 큰 인간이 아니라 작은 아이, 아니 아이보다 더 작은 무언가가 걷는 듯한 간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발가락도 형태도 없이 단순한 타원 형태였습니다. 생물이라기보다 형태없는 무언가가 땅을 밟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스테프는 제어할 수 없는 목소리로 그만 나가자고 했고 우리는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밀어 다시 잠그는 순간 우리가 들은 소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문 안쪽에서 미세한 긁힘이 들렸습니다. 금속과 손톱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안에서 문을 만지는 소리처럼. 감독은 그날 촬영을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스태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촬영 중 발생한 이상한 일들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배우들은 대기실에서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진다고 말했고, 스태프들은 장비가 이유 없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한 스태프는 촬영본을 백업하다가 화면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삭제했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화는 결국 촬영을 마쳤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관객들은 그 영화의 어두운 분위기와 촬영 기법을 극찬했지만 그 배경에 있던 진짜 어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창고문이 떠오릅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 폐공장은 철거되었다고 들었지만 저는 언젠가 그 안쪽에서 나왔던 발자국의 주인이 또 다른 출구를 찾아 움직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존재가 우리 촬영을 구경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촬영 현장의 소음과 빛에 끌려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씩 지금도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숨이 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촬영장에서 들었던 그 금속 긁히는 소리를 떠올립니다. 누군가가 문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 손을 내밀던 그 순간을. 그곳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든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촬영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아마 우리가 그곳을 비추는 순간 자신도 다시 우리를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